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김팀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코엑스몰이 되겠고요. 오늘 이곳에서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2022년 첫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립니다. 2022년 리테일 시장을 주도할 프랜차이즈 업종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찾는 이제 건물들은 어떤 건물이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박람회 입구인데요. 코로나 이제 방역 수칙은 필수라서 QR코드 찍고 사전 등록자는 먼저 출력증을 받아서 입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리지 파트너스에서 김미정 매니저님과 전미경 매니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요새 핫한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실내 운전 연습장이고, 이런 거는 약간 층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층고가 좀 필요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왼쪽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의 운전면허를 지나서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육회관 이런 것도 업종이 나와 있고, 한번 빠르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하르앤소코를 지나서 또 이제 유망 창업업종 중 하나 스터디 카페가 또 보이죠.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학군이 살아있는 곳, 학군이 살아있는 주거 상권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 스터디 카페가 많죠. 그런데 스터디 카페가 많은 곳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소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스터디 카페는. 자, 스터디 카페 이렇게 스터디 카페가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2022년 메인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스터디 카페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게 대치동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상권, 이제 스터디 카페는 이제 학교 근처가 많이 들어가겠죠. 학교 근처에 있는 건물에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평형을 좀 면적이 있어야지 스터디 카페도 인테리어를 하고 휴게 공간도 만들고 공간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도 창업하실 때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몇 평 정도에 들어가나요? 50평이요? 기본은 50평이죠? 최소 면적이? 최소 50평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스터디 카페 화이트 펜슬 작년에도 세택에서 나왔었는데 올해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펜슬 분위기가 화이트하네요. 아주 깔끔하게. 스터디 카페도 이렇게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도 여러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실 때.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시려면은 위치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학군 근처여야 되고, 학교 근처여야 되고, 층고도 살짝 높아야 됩니다. 인테리어가 이게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스터디 카페 창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파파도너스, 요런 거 베이커리 괜찮죠? 이런 베이커리, 어느 상권에나 들어갈 수 있는 베이커리 업종이 되겠습니다. 요새 베이커리도 좀 눈에도 보기 좋아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이 창업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프랜차이즈 박람회 오면 항상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미나를 한번 꼭 들어보셔갖고 상권 분석과 가격 분석, 입지 분석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홍석천 셰프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창업 박람회에 오면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홍석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요식업계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오시면은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셔갖고 내가 하려는 업종과 트렌드가 맞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맥주 창고 이런 프랜차이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창업 어플리케이션 내일은요? 자, 맥주 프랜차이즈, 맥주 창고. 이제 맥주 창고는 셀프죠. 셀프로 운영돼서 안주 만드는 주방 조리원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홀 청 치우는, 네, 이렇게 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걸로 유망 업종입니다. 맥주 창고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업시간 제한으로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 면에서 키오스크나 이런 자동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닌 업종 중에서는 맥주 창고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방금 공차와 같은 그 브랜드를 보고 왔는데요. 더엘리라는 브랜드를 보고 왔습니다. 더엘리 브랜드, 대만 브랜드인데 역시 저런 카페나 음식점은 분식점은 15평 정도 규모를 많이 선호하네요. 15평 정도 규모를 많이 선호하고, 자,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오피스 상권 300 미만으로 찾고 있습니다. 300 미만 물건이 많이 없죠. 임대가 15평에 300 미만 오피스 상권은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아리즈 파트너스와 솔직한 부동산은 그런 거를 찾아드립니다. 저희는 임대차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얌생김밥이고요. 얌생김밥. 저희 니맥스와 MOU를 맺고 같이 가맹사업주 모집하고, 저희는 이제 영업지역을 제한해드리는 MOU를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얌생김밥이고요. 이제 김밥업계에서는 3위죠. 분식 브랜드에서는 3위 업체입니다. 올해는 매출 지원도 많이 해드리네요. 박람회 한정 2천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자, 창업자금 7천만원까지 지원해준 얌생김밥.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김밥집인데 분식집답지 않은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얌생김밥 같은 경우는 창업하시면은 언제나 저희 아리즈 파트너스에다 문의를 주시거나 솔직한 부동산에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부산 지역으로 많이 진출하고, 수도권은 언제나 계속 진출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대에서 가장 또 유행하고 있는, 홍대에서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요새 MZ세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스티커 사진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MZ세대들이
스티커 사진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홍대에 가시면은 요새 그런 트렌드가 많이 그 MZ 세대들이 애한테 뭐 어떤 감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성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밀키트 업종은 올해도 뜰 전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밀키트 업체들이 생겼는데요. 요런 오밀당이라는 밀키트 업체도 있네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테이크, 고기, 뭐 찌개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살짝 셉니다. 이렇게 밀키트로만 다 포장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다 완제품으로 포장돼서 아. 꺼내주시면 역시 밀키트는 편리함의 극치입니다. 집에서 렌즈에만 돌리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모임 카페, 보드게임 카페 레드버튼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보드게임 카페이네요. 요새 보드게임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거 보니까 좀 다시 한번 뜨는 업종이 될 것 가봅니다. 인테리어가 상당히 괜찮게 만드네. 특색 있게 오두막방 뭐 이렇게 다락방식으로 해서 우리 그 만화 가게 같은 만화방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아직도 보드게임 카페가 있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마 회도 밀키트가 가능한가요? 회도 밀키트가 된다면야 너무 좋죠. 저는 회를 너무 좋아해서. 좋습니다. 일매출 공개해 드립니다. 4,300만원. 단 하루 매출이 4,300이랍니다. 4,300인데 와 대단하네요. 많이 후기들도 있고 이거 괜찮네요.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주방 시설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니까 아무래도 냄새에 사람들이 민감하니까 건물주들은 임대인들은 좀 약간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몇 평 정도의 규모에 들어가는지 몇 평 정도의 규모에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10평에서 10평이면 좁은 데서도 가능하고 조금 넓어도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키트만 제공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 이제 화로를 제공해요. 화로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가시면 돼요. 매장에 어떤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홀이 없어도 되고요. 이게 배달하고 포장 전문으로 할 수도 있고. 혹시 조금 지금 진행된 어떤 업체분들이나 어떤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한 15개 정도 매장이 나가고요. 혹시 한 플레이스 소개서 좀 주로 지역은 어디에서 많이? 저희는 인천하고 서울 수도권 쪽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매장들이 뜨는데 매장 그러니까 최초 출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뭐 어떤 그런 포장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상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쇼핑백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한 개씩 낱개는 저희가 봉투 형태도 있어요. 봉투에서도 일단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그리고 일단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포장.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회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지 않을까요? 그 건물에서는 싫어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전혀 냄새 안 나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뭔가 컴플레인을 받아온 적은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이 가맹점한테 컴플레인을 하겠죠. 여기다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가맹점주들이랑 저희가 계속 카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컴플레인이 있으면 저희 귀에 들어와요. 워낙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하는 사이여가지고 네, 전혀 그런 컴플레인을 받아. 보통 한 15평 미만으로 들어가시죠? 10평에서 13평 정도. 10평에서 13평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실사용 면적 말씀하신 거죠? 어떤 말씀? 실사용 면적, 전용 면적, 네, 맞습니다. 임대 면적 말고 실사용 면적 13평 정도까지 네, 들어가고 저희가 수족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족관. 그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수족관 크기는 뭐 안에다 설치하나요? 이거는 수족관은? 매장마다 조금씩 다르세요. 근데 웬만하면 보여지는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다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관이 앞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임대료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세요? 이게 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뭐 강남 서초에 들어가면 뭐 생각하시는 금액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입지가 이제 시장이다. 아니면은 로드샵이다. 아니면은 포장만 전문점으로 하는 곳이다. 이렇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포장 전문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저기 안 보이는데 A4, B4, C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전통 재래시장에 입점하는 경우랑 이제 홀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랑 이제 포장하고 배달만 하는 C가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 타입이라 네. 뭐 어떤 입지 C타입에 강남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대략 여기서 어느 정도 임대료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배달하고 포장을 하는데 배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완전 골목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급 상권에 들어가도 한 300만 원 미만 정도로 보시겠네요. 그 배달만 하시는 경우요. 아니 홀까지 했을 때. 홀까지 했을 때 300만 원 미만이진 않죠. 저희가 송도점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입지, 좋은 상권에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가 500만 원이세요. 송도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500 정도까지는? 네, 홀은 그렇죠. 홀은? 그래도 아무래도 평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홀 같은 경우. 그렇죠. 20평은 돼야죠. 홀은 그렇죠. 그래야지 손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송도점 같은 경우는 홀이기는 한데 워낙 배달이나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바빠요. 홍대나 강남 같은 경우는 그냥 500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더 이상을 아,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라는 이게 어서 오시게. 아, 그 개가 그 개군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아, 랍스타. 네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게 어서 오시게. 정말 죽이네요. 정말 죽이는 끝내주게 맛있어 보이는 곳입니다. 요거 요새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떴죠. 요 셀프 빨래방 같은 경우는 주거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평형대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셀프 빨래방인데요. 근데 문제는 셀프 빨래방만 해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셀프 빨래방이 아니라 멀티방으로 하시는 게 더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지원을 많이 해주죠.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이런 규모로 한 20평대 30평대 규모로 해서 빨래방만 해서는 수지 타산 안 나옵니다. 임대료 못 빼냅니다. 빨래방만 해서는 임대료가 안 나오고요. 이 옆에 보이시는 무인 카페를 같이 운영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멀티방으로 해서 수선집이라든지 빨래방이 같이 있는 이런 멀티샵 개념으로 샵앤샵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게 빨래방은 이제 앞으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자, 빨래방 요새 골목 상권에 들어가 있는 빨래방 이것도 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안정적인 수입, 꾸준한 수입은 누리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자, 여러분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프랜차이즈 박람회 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많은 업종들을 새로 보이기보다는 2021년도 업종과 비슷하게 2021년도 업종과 비슷하게 코로나 때문에 비슷한 밀키트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신규로 나와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막 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오늘 프랜차이즈 박람회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2022년 트렌드는 역시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배달 업종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9시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주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창업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아까 보셨던 맥주 창고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거라 기대되어지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이 상당히 큰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창업에 고려를 해보시고 스터디 카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 비용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주는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셀프 빨래방, 골목 상권에 주거 상권에 유망한 트렌드 맞습니다. 맞지만 빨래방만으로 수익이 안 나온다. 이제 샵앤샵 개념으로 멀티샵 개념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솔직한 부동산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